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에 의해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내 이름 하나 좀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주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임시성 가지신 분이고요. 참,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이 중요합니다. 자, 임시성 가지신 분이신데요. 이 활자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양쪽으로 나무목을 두 개를 나란히 해놨죠. 이렇게 쓰면은 뭐 없으니까 제가 이제 물론 옆에다 바로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많이 지면 하려는 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왼쪽 건 조금 작게 쓰세요. 나란히 이렇게 거의 나란히 맞춰 써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살짝 컸어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크게 쓰는데, 똑같이 나무목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파임으로 쓰지만은 변으로 올 때는 여기가 좀 바뀝니다, 이렇게 자형이.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3분의 1, 3분의 2 쓴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이거를 3분의 1 이렇게 3등분 나누세요, 세로로. 보통 보면 3분의 1 쪽에다 쓰라고 얘기를 해요. 변은 3분의 1이다, 크기가. 이랬을 때 나무목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랑 이렇게 부스로 올 때는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형도 바뀝니다. 이 파인 부분이 이렇게 점으로 찍어지면서 이 오른쪽 선을 나란히 맞추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의 수평으로 나란히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음 획은 나무 목자는 이 가로획 아래에서 시작을 해요. 이건 이제 조형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 갈고리를 다르느냐 안 다르느냐에 따라서, 특히 임시성 가시는 분들은 뭐 뿌리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자형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갈고리를 안 하고 한쪽은 또 갈고리를 한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뭐 본인이 이렇게 쓰실 때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짝 붙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길게. 그래야 좀 커지죠. 이런 형태의 자형이 있어요. 파임을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돼요. 근데 좀 긴 게 좋겠죠. 이렇게 좀 긴 듯하게 해서. 이런 형태도 있다. 이거는 이제 행서로 쓸 때 획과 획이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고리는 달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 달고 쓰는 형태도 있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이 붓이 가는 형태. 옛날엔 다 모필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 목자 같은 경우도 행서에서는 이 점을 뺀 생략한 그런 자형도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음, 요걸 기준으로 한번 행서로 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타고 들어가죠. 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려요.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알아봤어요.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획과 획이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이 되니까 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자는 첫자가 뜻지자예요. 뜻지자도 그 형태를 가지고 이제 선비사를 쓰느냐 흑토 모양으로 쓰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있죠. 활자로 돼 있는 거, 지금 우리가 현재 쓰는 활자로 돼 있는 걸로 써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자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가 길고 아래가 짧은 선비사자 형태예요. 그리고 점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형태의 자형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형이고요. 그 옛날에는 여기 앞에 말씀은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도 뜻지자로 같이 쓰이는 자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쓰죠. 근데 문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형태가 나올 때는 똑같은 그 의미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형을 보면은 이 차이가 안 나게 똑같이 쓰는 형태도 있고요. 또 흑토자 모양으로 들어간 형태도 있어요. 요번엔 설명을 드릴 때 아, 아래가 좀 긴 거, 그러니까 아니면 흑토자 모양으로 된 걸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할게요.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만약에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안 썼다 그러면 틀렸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시험에 대한 거고, 우리는 지금 글씨 자형에 대한 얘기니까 자형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을 가로로도 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아래가 조금 더 길게, 아래가 길게 쓰시는 거예요. 자형 맞추기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위에 썼고 이 아랫 부분에다가 여기에 준해서 마음심을 써주시면 되는데, 마음심 쓰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보통 이 선에서 짧게 되면 나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너무 작지 않게 찍으시고, 이것도 이렇게 좀 고추 세우는 게 있고 좀 옆으로 이렇게 넓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려왔다가 수평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가장 쉬워요. 그러면 가운데 점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격이 비슷하면 돼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고 마지막 점이 이 라인만 지켜서 써주시면 가장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간격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보는 분들은 꼭 이렇게 써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자형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행서를 봐야 되는데, 행서. 사실 이거를 글씨를 아래 위로 크게 쓰는 것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납작하게 쓰여지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이제 조형성, 미적인 감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거의 대등하게 했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힘을 뺐다가 꾹 누르세요. 그리고 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점 찍고 힘 빼서 다시 점 찍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다. 이건 좀 넓은데 이렇게 좀 좁빗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거는 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름자. 이제 우리가 성자를 봐야 되는데요. 이 성품 성자 같은 경우는 이 마음심에서 이제 전체적인 조형을 맞추는데 결정을 본다. 처음부터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랬을 때 길이를 너무 길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나쁘다. 이런 형태로 쓰이죠. 활자에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이거 역시 중심 잡아 놓습니다. 3분의 1로 나누고요. 그러면 마음심. 자, 왜 마음심이라고 그러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심이 여기 이렇게 독립적으로 왔을 때 마음심이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글씨의 왼쪽에 오는 부분 변으로 왔을 때는 자형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1만 쓰시면 돼요. 순서를 좀 바꿔 쓰셔도 돼요. 나 전부터 찍으니까 힘들어 그럴 때는 점을 찍고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점을 찍으셔도 돼요. 점도 뭐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찍어도 되고 다양하게 있어요. 자, 너무 길지 않게 진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생자를 쓸 때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한일자가 3개가 나올 때는 대중소로 써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자형은 맞추기 나름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각도예요. 이 처음에 나오는 요 비침의 요 점에 대한 각도, 이거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좀 편하게 생자를 편하게 쓰려고 그러면은 좀 고추 세우는 게 좋아요. 좀 짧지 않게 해서. 자, 그러면 석삼자 쓰는 기준으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크고 작아요. 그러면 요거 나름대로의 중심이 또 여기서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니 여기 간격만큼만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대등하게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아래가 이렇게 석삼자니까 제일 긴 형태로 요런 형태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 간격만 맞추시면 돼요. 나란히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좀 써놓고 나도 별로 좀 멋이 없다, 그리고 쓰기도 좀 어렵다, 이런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서로 넘어가면 조금 괜찮아져요. 조금 괜찮아집니다. 행서로 볼게요. 이 길이나 뭐 이런 거 그 자형 맞추는 거는 이 정자 해설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 형태를 가지고 해볼게요. 마음심을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누르지 말고, 왜? 이쪽 부분이 너무 겹치니까 이렇게 살짝만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타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보통 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끊고 여기서 획이 하나로 연결돼요. 길죠? 위로 올라가고, 자, 여기서 편하게 가도 되고 돌려도 돼요. 이렇게 와서 둥근 형태로 이렇게 돌려서 쓰셔도 돼요. 이걸 끊어서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좀 괜찮아요. 써놓으면 자형 자체가 어, 이 서체에 따라서 그 멋이, 어떤 서체는 해서로 썼을 때는 조금 그런데 행서로 쓰면 좀 멋있어지더라,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형도 굉장히 더 다양하게 많지만은 지명관계상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대중소 맞죠? 이제 근데 여기서는 대중소가 맞지 않죠. 위가 길고 아래가 중간께 됐어요. 이렇게 조금 자형에 따라서 서체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서 인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지성님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해서로 쓰는 방법,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행서까지. 보통 이 아랫부분, 이 행서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이거 정자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은 좀 행서 쓰기는 좀 어렵죠. 제대로 안 나오니까. 예. 일단 설정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설정을 해서 다 외우시면 돼요. 외워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100번 쓰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